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네팔 현재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오늘도 코로나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붓다 항공이라고 그 네팔에서 국내선이 가장 큰 데가 있습니다. 그 국내선 가장 큰 붓다 에어에서 국내선 비행 재개를 위해서 풀 드레스 리허설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준비했고요. 세 번째 소식은요, 정부에서 이제 국가 재난 위험 감소 및 그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재난 게시판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요, 총 554건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지금 현재 코비드-19 확진자 수는요 12,309건입니다. 결국 오늘 그 12,000건이 돌파를 했는데요. 아울러 한국은요 확진 환자가 5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환자가 지금 12,653명, 얼마 차이 안 납니다. 한국과 네팔이 지금 344명 차이 나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은 네팔이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계속 말씀드렸던 그 네팔의 디스트릭트 77개 중에서 오늘 마지막 디스트릭트 러수아 디스트릭트마저 감염이 나왔습니다. 오늘 러수아에서만 9명이 나왔어요. 남자 8명과 여자 1명. 그래서 모두 9명이 나오면서 마지막 남은 러수아 디스트릭트까지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지도는 77개의 지도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오늘자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 27일 회복자는 136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총 2,834명이 지금 퇴원을 한 상태고요. 예, 빨리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그리고 24시간 동안 4,606건의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21만 876개의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이 120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 네팔은 지금 21만 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5분의 1도 못 한 거죠. 5분의 1도 못 탔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 PCR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았던 거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검사가 늦죠. 검사가 늦고, 그리고 밀려있는, 계속 말씀드렸던 냉장고 안에 밀려있는 그 면봉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수입한 키트가 또 기계랑 안 맞아서 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네. 자, 코로나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단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6월 30일부터는 네팔에서도 PCR 검사를 10,000건 이상씩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28, 29, 3일 뒤부터는 이제 하루에 10,000건씩 하겠다고 했는데, 네, 두고 볼 일입니다. 네, 10,000건씩 할 수 있을지. 자,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드러운 넉다운은 6월 30일까지 되는 거 변함없고요.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해서 만약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부드러운 넉다운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둘째 주부터 재개를 한다고 일단 지난번에 발표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소식인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국제선 항공은 7월 5일까지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7월 5일부터 국내선 항공을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두 번째
꼭지에 마련되어 있는 부타항공의 어떤 일부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측에 푸시를 해서 빨리 국내선을 열자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역시 두고 볼 일이에요. 일단 뭐 발표는 많이 하는데 후속적인 조치가 많이 미흡합니다. 네팔이 항상.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코로나 브리핑 요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선 비행 재개를 위한 툴드레스 리허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멈춰선 국내선 재개를 허용할 것을 대비해 네팔 최대 국내 항공사 부타에어는 코비드-19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내 탑승 시 갖춰야 할 복장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카투만두에서 비란나갈 그리고 포카라로 가는 두 개의 항공편을 시뮬레이트 했으며 터미널 입국에서부터 탑승 수속 절차, 활주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까지 실제 인원 137명으로 리허설을 실시했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가 실제로 이륙하지는 않았지만 코비드-19의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리허설을 펼쳤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마스크와 플라스틱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였으며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은 모두 개인 보호 장비 PPE와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네팔 민간 항공국에서는 6월 15일부터 절반의 승객과 그리고 화물을 실은 국내선 재개를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비행 재개 계획을 7월 5일 이후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항공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팔은 현재 코비드-19 대응을 위해 디스트릭트 간의 여행을 금지한 내용으로 한 부드러운 록다운을 시행 중입니다. 국내 항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릭트 간의 이동을 허용하는 선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범정부 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8월 중순까지 경제 활동을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서 최소한의 국내선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교통과 장거리 버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항공편만을 운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타에어는 항공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허설에서 취한 안전수칙은 승객에 대한 열체크, 그리고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비행 전일정에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착용, 그리고 기내 화장실 사용 금지였습니다. 또한 승객들은 비행 중에는 다가 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하차 시에도 스프레이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는 마스크는 무료로 배포하지만 얼굴 보호대는 승객의 항공료에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50%의 승객만 태운다고 하면은 연료비를 깎아줘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부타에어는 승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한 코비드-19 안전지침에 따라 최대한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타 항공사의 리허설은 항공사가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승객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선 터미널에는 코비드-19 대응 건강안전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탑승객은 체크인 및 보안 점검 시 지정된 지점에서
안전요원에 따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137명이었나요? 137명이 이 리허설을 받아봤고요. 그들은 이제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고, 그리고 이 리허설이 끝난 후 각자가 느꼈던 것들을 그 설문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뭐 충분한지, 만족한지 뭐 이런 거 테스트를 했겠죠.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갖고 정부 측에다가 아마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타항공 같은 경우는 뭐 항공사가 되게 많습니다. 뭐 부타항공을 비롯해서 예티항공, 뭐 심리항공, 뭐 따라 에어라인 되게 많은데, 부타항공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델리하고 그리고 바라나시 그 말하자면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항공사예요. 그러니까 국내도 하고 국외도 조금씩 가까운 데는 한다는 얘기죠. 네. 7월 5일부터 한다고는 저번에 발표했는데 정말 그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후속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그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6월 27일.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매일 재난 게시판. 예, 이런 제목이고요. 카트만두에 있는 국가재난감소 및 관리기관은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부터 매일 재난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하루 동안 발생한 사고,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곳, 그리고 비와 홍수의 위험이 있는 곳과 더 많이 비가 올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네요. 24시간의 세부적인 재난 내용은 매일 오전 10시에 공개되며 향후 내용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난 게시판에 지금 현재 실린 소식을 보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16건의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4명이며 화재로는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통계도 같이 실려 있는데요. 일주일 통계에는 산사태가 23건, 화재가 17건, 낙뢰사고가 14건, 교통사고가 4건, 그리고 뱀한테 물리는 사고가 4건 일어났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재난 공보에 따르면 앞으로 코시강과 나라야니 강의 본류, 지류의 수위가 상승할 것이며, 까날리 강과 마하칼리 강은 정상적인 수위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까이 강, 그리고 꺼멀라, 바그마띠 강, 랍띠 강 및 바벨 강들은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 관련 소식은 네팔 국가 재난 경감 웹사이트인 내셔널 디자스터 리덕션 포털이나 네팔 국가 재난 경감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코비드 19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뭐 코비드 19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홍수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그 댕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많이 되는 게 지금 몬순이잖아요. 몬순이기 때문에 낙뢰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지금 그 통합시키는 그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저도 오늘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도상에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정보가 집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게시판이 지금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다 이제 그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4시 15분쯤, 오후 4시 15분쯤 항상 이제 그 보건부 관계자가 나와서 그 브리핑을 합니다. 언론 브리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론 브리핑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문사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제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재난 이 게시판도
이제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뱀한테 물리는 것부터 해서 뭐 확대되면 뭐 개한테 물리는 거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뭐 그런 재난들을 다 이제 합산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팔에 그 홍수나 뭐 이런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 뭐 그렇게 큰 대형은 아니지만, 물론 대형이라고 하면은 뭐 산사태가 나서 마을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두 건 일어나지만, 뭐 그냥 자잘한 산사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끊기고 이러는 거는 많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 군데만 가게 되면은, 이제 재난 관련된 이런 부서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됐다네요. 네, 하여튼 뭐 재난 게시판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소식은 뭐 좋겠는데, 재난 게시판에 들어갔는데 재난이 하나도 없는 제로 이런 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과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TV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